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최근 중국 배우 왕성이 미얀마 묘아디 보이스피싱 단지에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월 14일 중공의 한 내부 관계자가 칸 중국에 왕성 구출 과정의 전말과 왜 태국 당국의 구조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자와 중공 정부 사이의 끔찍한 부패 스캔들을 밝혔습니다. 중국 주 태국 대사관의 웨이보 공식 계정에 따르면 이번 왕성 구출은 중 태국 양국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태국 측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당사자의 안전한 구출을 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왕성이 풀려난 것은 태국 경찰이나 중국 영사관의 구조가 아니라 미얀마 동미구역 소유주 붕아구가 동미구역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건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이후 불과 3일 만에 왕성의 행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붕아구는 왕성의 납치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부자는 왕성이 실종된 지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여자친구가 웨이보에 실종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왕성과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와 관련된 유명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공준, 서기, 마천우 같은 스타와 유명 블로그들이 이를 공유하면서 해당 사건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크게 알려졌고 붕아구도 이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붕아구는 미얀마 동미의 소유주로 이 사건이 동미와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붕아구는 당시 부하들에게 너희들 좀 조용히 하고 자제해라. 제발 함부로 설치지 마라. TMD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일이 커지면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동미 사기 단지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팀의 책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관련된 책임을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강을 건너 이들을 태국 측으로 인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미 사기 단지가 아닌 KK 사기 단지 부두를 경유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동미 단지의 경로를 피하고 KK 단지 부두를 통해 강을 건너 태국 당국에 이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왕성은 태국 경찰이 구조한 것이 아닙니다. 태국 측은 단지 그를 인계만 받았을 뿐입니다. 만약 군대가 출동해 구조 작전을 수행했다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구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인 왕성만 구출된 것입니다. 왕성도 그 안에는 여전히 50여 명이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군사작전이나 구조작전이 실행되었는데 단 한 명만 구출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직 책임자도 단 한 명만 체포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왕성을 인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동미단지 근처에서 인계하지 않고 대신 KK단지 강변까지 이동해 그곳에서 건넸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번에 KK단지가 왕성을 납치한 줄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에서 KK단지는 누명을 쓴 셈입니다. 이전에도 KK단지와 관련된 사건에 사지강이 누명을 썼습니다. 중공이 그를 KK 사기단지 책임자로 몰아세웠던 것이죠. 이번에 KK단지가 동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독일 지성의 보도에 따르면 동미 사기단지 회장 윤국군은 미얀마 북부 보이스피싱 사기 집단 배후의 주요 배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중공의 1대1로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중공에 봉사하고 그 대가로 중국 정부의 엄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그가 칸 중국 기자에게 한 장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지 지도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KK 사기단지와 사지강이 운영하는 아태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고 거리도 아주 멉니다. 이들 사기단지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K단지는 물론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KK단지는 단순히 누명을 쓴 상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명을 쓴 사람은 바로 사지강입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잘 알려졌다는 이유로 모든 잘못이 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목이라면 그가 감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외부에 편지 한 장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사지강은 카지노와 스파센터 운영자였으며 사기를 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공과 틀어지면서 중공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태성은 단지 부유한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캘 때
그는 곡괭이와 삽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내부자는 사지강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사기단지 내에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있다며 그 중에서 KK 보이스피싱 사기단지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편 사람들을 가장 잔혹하게 폭행하는 곳은 대상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사기단지에 대해서는 태국 군대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지의 무장 세력이 지나치게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형이 매우 복잡해 게릴라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여러 군사 무장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장 기지는 작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으며 깃발을 걸어놓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과 싸운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산악지형과 열대 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으로 매우 험난하며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만약 1만 명 규모의 군대가 이들을 소탕하려 한다면 최소한 20명을 희생해야 겨우 1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전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 쪽은 평지이지만 강을 건너 미얀마 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카렌 지역은 몇 개의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산들 사이에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미얀마 군대조차 접근하려 해도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외부 세력이 공격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제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들 사기 단지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뿌리는 바로 1대1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대1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그들은 거칠게 성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중공 정부의 강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조사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들은 1대1로 프로젝트라는 명목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중공 정부에서 돈을 주니 당연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대1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기단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도 분명히 사기단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1대1로가 바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1대1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곳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중국 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초기 많은 사람이 사기를 시작한 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앞날이 없고 희망도 없으며 결혼할 상대도 없고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가서 한번 해보자 하며 도전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가치관은 돈을 못 벌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당신은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른바 가난을 비웃지만 매춘은 비웃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집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든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1대1로를 추진하며 많은 우수한 프로젝트를 내세우지만 일반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철도, 고속철도 투자, 석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전혀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몇 소규모 사업가들이 중국 내에서 경영이 악화하여 파산한 후 그들이 해외로 나가 최소한의 투자로 시작한 것이 바로 사기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토박, 발 마사지, 세족 서비스, 성매매와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는 인건비가 낮고 심지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1대1로 프로젝트를 따라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체포하려면 그들을 완전히 입막음하여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모두를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중 일부가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여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모두 폭로될 수 있습니다. 중공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는 단 한 통의 전화로 해외 사기 단지의 보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의 수장들은 공산당 관료들과 사진을 찍거나 악수하거나 식사를 한 경험이 거의 모두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미얀마, 카렌족, 묘와디 지역에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이 정말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 내에서 이주를 위해 땅을 수용하려 해도 여러 절차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방대한 정보 시스템과 통일전선 시스템은 이러한 단지와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한편으로는 사기를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커 작업도 수행합니다. KK 사기 단지에는 특히 해커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유권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및 미국 국가들의 사람들, 공직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터넷상에서는 가상의 신분으로 활동하여 정보를 훔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중공 국가안전부에 제출됩니다. 사지강은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간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회색 산업은 모두 중공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전자사기 산업은 1대1로 프로젝트의 부속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조위가 운영하는 사기 단지도 중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중공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은 국내에서 반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사기 조직들은 중공 내부 인사와 현지 주민들이 결탁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이 모든 사기 행위의 진정한 배후 세력, 즉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지강의 상황에 관해 묻자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지강이 지금 작은 쪽지 하나를 외부로 보내려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는 현재 태국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형수 교도소로 불리며 태국 중앙교도소의 사형수 구역에 단독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지강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매일 사형수 옷을 입고 있으며 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침대에 묶은 채로 학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방콕 특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그가 반도 방송국과 인터뷰한 후 즉시 사형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중공은 이미 사람을 보내 사지강을 폭행해서 불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서 교도소를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사지강과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던 한 내부 소식통이 간중국에 밝힌 바에 따르면 사지강은 자신이 중공과 협력해 국가안전 특무가 된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지강은 2017년 이전에 3퇴, 즉 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를 이미 탈퇴 완료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중공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중국 내에서 자유가 없으며 계층 간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해외로 나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권력을 쥐고 성공해 고향에 화려하게 돌아가고 싶은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공을 믿기로 결심했고 조국에 봉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중공에 의해 조작되고 죄를 뒤집어쓰고 명예를 더럽히고 암살당하는 위험을 겪고 있으며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명까지 짊어지게 되었고 가족들마저 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지강은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엄흉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은 후회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단식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끝으로 공산당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믿으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공산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렸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10배로 갚아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악마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강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악마의 힘을 빌렸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